오늘 휴대폰 강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강사 김성식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두번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네, 지금 방금 오신 분도 계시고 일찍 오신 분도 계세요. 우선은 자리를 정리하셔서 컴퓨터를 좀 켜주시고요. 출석 체크를 좀 진행하고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켜시면은 지금 바탕화면에요. 컴퓨터 키셨나요? 지금 정태환님? 네. 컴퓨터 키셨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인터넷 2자 말고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돼 있는 그 크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 인터넷 창에 여기 빈칸 있죠? 위에 맨 위죠? 상단 오른쪽 그 상단에 j.mp/gc biz 003 이렇게 쳐주시면은 출석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이름이 있죠? 본인 이름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나 이런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시면은 이름을 맨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시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건 다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메일하고 싶은데. 오늘 호텔로 가셔야 돼. 이리 오시면 어떡해? 한일 교류회로 가셔야지. 이거 메일을 내야지. 집에서는 집에 쿡을 해온 거 있는 게 있어요. 휴대폰 있으면 다 있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쿡을 다 있어요.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명함도 교환하시고 그러세요. 잠시 PC에 우선 서로 명함 교환 좀 하세요. 네, 인사 좀 하시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면서 해보세요. 옛날 거 말고. 그래?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 비밀번호를 모르겠는데 구글에만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를 보여주면 새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 이건 안 쓰는 아이디 아니 안돼 안돼 TIO 지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메일과 도서리 2차 혁명이라면 앞에 보시고요. 3차 혁명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을 탐구해 보겠어요. 스마트폰 이용 방법 편. 먼저 남자의 스마트폰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일을 확인해 중요한 회의 자료를 읽은 뒤 트위터 어플을 이용해 오늘 회의는 11시라고 직원들에게 전파해줘요. 출근 준비를 하며 주식 어플로 주식 시세를 확인해요. 이때 메일이 왔어요. 회의 자료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남자는 수정된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출근해요. 미팅 장소에 도착했어요. 바이어가 명함을 내밀어요. 남자는 이때 명함 인식 어플을 통해 명함의 주요 내용을 저장해줘요.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남자는 음성 녹음 어플을 이용해 놓칠 수 있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로 해요. 이런 중요한 요소를 나가보려고 하네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넣어둬서 다행이에요.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열어 즉시 인쇄를 시작해요. 회의를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때우러 왔어요. 남들보다 일찍 식사를 마친 남자는 스마트폰에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동료들이 식사를 마치길 기다려요. 이런 젠장, 동영상을 몇 개나 봤는데 여전히 식사 중이에요. 밥 먹는 속도가 나무늘보 쌈 싸먹을 지경이에요. 지루해진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신나게 게임을 해요. 그때 3시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수정돼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와요. 남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 작성 어플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수정한 후 파일을 정부의 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줘요. 스마트폰의 최대 장점은 즉각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해서 발표를 시작해요. 수정된 사항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담당 직원이 언제 사무실까지 가서 붙였냐고 물어보며 대단하대요. 남자는 한 번씩 웃으며 집으로 향해요. 다음은 여자의 스마트폰 이용 방법이에요. 친구와 파자마 파티 약속을 한 여자가 외출 준비를 시작해요. 쿨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까지 모두 마쳤는데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멋부린다고 얇은 옷을 입었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여자는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온도와 습도에 적당한 깜찍 쉬폰 원피스에 깜찍 미니 자켓을 코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패션 쇼도기에 시작했더니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불안해진 여자는 타야 할 버스 도착처를 알아봐요. 5점 기상청의 버스 도착이래요. 지금 튀어나가면 많이 늦진 않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튀어나가기로 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오
마이 갓. 친구들이 벌써 상을 보고 있으니 슈퍼로 직접 오래요. 여자는 일상기로 목적지 슈퍼를 직접 찾아가기로 해요. 친구들과 만난 여자는 오늘의 파자마 파티의 메인 아이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와인을 쇼핑하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이 집애들은 다들 요리 이름만 알지 재료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자는 요리 레시피를 이용해 재료들을 검색해봐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원룸의 물가가 1도 개념 없이 지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해 가격 비교를 해봐요. 최저가를 고려해 적당한 가격대의 물품을 골라 쇼핑해요. 드디어 파자마 파티 러브하우스 도착이에요. 여자는 요리를 하는 셀카, 요리 맛보는 셀카, 친구와의 셀카를 찍어 무사시 처리를 해 바로바로 블로그에 올려요. 이건 오늘의 외박이 건전한 모임이라는 점을 집에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난 친구도 많고 행복한 여자야를 뽐내는 것이에요. 친구가 파리의 음악이라며 휴대폰 라디오도 들어요. 그런데 여자가 제목이 궁금했던 또 그 음악이에요. 여자는 라디오의 음악을 스캔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찾아내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파랑만장, 밤샘, 날샘, 밤샘 파자마 파티의 분위기가 끝나고 이제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할 시간이 돌아왔었어요. 모두가 헤어지기 전 절대로 빼먹어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계부 정리예요.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구매했던 옷을 가계부로 정리한 뒤 오늘의 비용을 굿바이 해요. 네, 잘 보셨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질문 들어갑니다. 예, 그 남자 직원은 이 스마트폰 용도를 뭘로 사용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업무용으로 좀 사용했는데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여자는 주로 뭘로 사용했을까요? 일상생활. 이게 저기 그러면요 남자는 이거 눈을 뜨자마자 뭘 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이메일 체크했죠. 그 다음엔요? 네, 주식하기 전에 이제 트위터를 좀 했었습니다. 네, 트위터하고 주식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기억 안 나세요?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가가지고 거래처 사람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뭘 했을까요? 명함 인식. 그 다음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뭘 했죠? 오늘은 좀 반응이 없네요. 지난번에 하여튼 다들 뭘 했는지 이걸 유심히 보고서 이게 제가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아까 그 동영상은 사실은 지금 복습이에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그 수업을 했었고 안 오신 분들은 내가 뭘 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했던 건데요. 스마트폰 써보셨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컴퓨터 있는 쪽으로.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컴퓨터를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기수면이 앞으로 오자. 네. 소리가 안 들렸나요? 아니면은 딴 생각을 하셨나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지금 좀 반응 있으셔야 되는데 이 한 번만 더 보고요. 소리를 크게 됐죠? 질문 다시 합니다. 인터넷의 주장이 1차 혁명이고 이메일과 인터넷 처음에 적어놓으세요. 모르면 제가 질문할 거니까. 뭘 했는지 적어놓으세요. 스마트폰을 다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이다. 먼저 남자의 스마트폰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일을 확인해 중요한 회의 자료를 읽은 뒤 트위터 어플을 이용해 오늘 회의는 11시라고 직원들에게 전파해줘요. 출근 준비를 하며 주식 어플로 주식 시세를 확인해요. 이때 메일이 왔어요. 회의 자료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남자는 수정된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출근해요. 미팅 장소에 도착했어요. 바이어가 명함을 내밀어요. 남자는 이때 명함 인식 어플을 통해 명함의 주요 내용을 저장해줘요.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남자는 음성녹음 어플을 이용해 줄 수 있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로 해요. 이런 중요한 문서를 깜빡하고 왔네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넣어둬서 다행이에요.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열어 즉시 인쇄를 시작해요. 페이스북에서는 지메일하고 같이 회의를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때우러 왔어요. 남들보다 일찍 그래서 식사를 이거 마친 다 남자는 지메일로 스마트폰에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지메일 아이디 시청하며 있잖아. 그걸로 하세요. 지메일 아이디. 딴 거 아니에요. 이런 젠장 동영상을 몇 개나 봤는데 여전히 식사 전화번호로 중이에요. 하시든지. 밥 먹는 속도가 나무늘보 쌈 싸먹을 지경이에요. 지루해진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인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신나게 게임을 해요. 그때 3시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수정돼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와요. 남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 작성 어플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수정한 후 파일을 첨부해 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줘요. 이거 안 되는데 지난번에 또 안 되는데 남자는 이거 업무 처리에 있어요. 비밀번호 언제 어디서든 그건 이따가 쉬는 내용을 시간에 확인하고 여기 집중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어요. 검색할 수 있기 비밀번호 찾는 때문이에요. 거는 쉬는 시간에 할게요.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해서 발표를 시작해요. 수정된 사항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서 담당 직원이 언제 사무실까지 가서 붙였냐고 물어보며 대단하대요. 남자는 한 번씩 웃어주며 집으로 향해요. 다음은 여자의 네, 여자 편입니다. 여자는 이제 일상생활이죠. 남자가 외출 준비를 시작해요. 풀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까지 마쳤는데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멋부린다고 얇은 옷을 입었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추울까봐 두꺼운 옷을 선택하는 건 패션 테러리스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자는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온도와 습도에 적당한 깜찍 쉬폰 원피스에 깜찍 미니 자켓을 코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패션쇼 놀이에 심취했더니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불안해진 여자는 타야 할 버스 도착자를 알아봐요. 5정류장 전에 버스 도착이래요. 지금 튀어나간다면 많이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속도로 튀어나가기로 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오 마이 갓, 직원들이 벌써 잠을 보고 있으니 슈퍼로 직접 오래요. 여자는 비상기로 목적지 슈퍼를 직접 찾아가기로 해요. 그가 만난 여자는 오늘의 파자마 파티의 메인 아이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와인을 쇼핑하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이 지지배들 다들 요리 이름만 알지 재료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자는 요리 레시피를 이용해 재료들을 검색해봐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뭔 놈의 물가가 이리도 개념 없이 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해 가격 비교를 해봐요. 최저가를 고려해 적당한 가격대의 물품을 골라 쇼핑해요. 드디어 파자마 파티 러브하우스 도착이에요. 여자는 요리를 하는 셀카, 요리 맛보는 셀카, 친구와의 셀카를 찍어 포샷이 처리를 해 바로바로 블로그에 올려요. 이건 오늘의 외박이 건전한 모임이라는 점을 집에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난 친구도 많고 행복한 여자야를 뽐내는 것이에요. 친구가 파리엔 음악이라며 휴대폰 라디오도 들어요. 그런데 여자가 제목이 궁금했던 또 그 음악이에요. 여자는 라디오의 음악을 스캔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찾아내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파란만장, 밤샘, 날샘, 밤샘 파자마 파티의 분위기가 끝나고 이제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할 시간이 돌아왔었어요. 모두가 헤어지기 전 절대로 빼먹어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계부 정리예요.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구매했던 용품들을 가계부로 정리한 뒤 오늘의 비용을 굿바이 해요.
자, 끝났죠? 이제 조금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진도 나가고요. 답변 안 하면 또 진도 안 나갑니다. 자. 자,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뭘 했죠? 네? 이메일 체크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요즘은요, 알람 시계보다도 스마트폰을 알람으로 먼저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남자는 지금 주로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네, 눈을 뜨자마자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의 시작이에요. 알람, 이메일, 그 다음에 뭐 했죠? 이메일. 회의록을 봤잖아, 회의록. 회의록을 봐가지고 트위터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트위터. 그 다음에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주식.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로 출근했죠? 회사로 출근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뭘 전달해줬죠? 명함 말씀드려요, 명함. 명함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거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었고요.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녹음을 넣었죠. 회의 녹음. 그 다음에 회의했나요? 그 다음 뭐 했죠? 문서를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출력한 거예요. 프린터랑 무선으로. 그런 다음에 회의록도 사실은 수정을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회의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수정했어요. 봐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갔죠? 식당에 갔습니다. 여직원이 나는 밥을 빨리 먹었는데 여직원 밥을 안 먹고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뭐 했죠? 예, 유튜브 동영상 감상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밥을 계속 먹고 있네요. 게임. 남자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일상생활. 밑에서 이걸 다 써야지. 숫자 쓰라고. 자, 눈 뜨고서 이제 옷을 자꾸 입어봅니다. 짧은 치마 입고 가면 날씨가 추울 것 같은데 어떻게, 뭘 봤죠? 날씨.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봤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버스를 타고 갈 시간을 봐요. 버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나 버스 시간을 확인했죠?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트로 오라고. 그 다음 뭐 했죠? 그렇죠. 지도, 길찾기.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파자마 파티 하려고 쇼핑을 합니다. 그 뭐 했죠? 가격 비교했죠? 가격 비교인데 이게 바코드가 있고요. 바코드. 그리고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자, 그런 다음에 음식을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죠? 음식을 만들 줄 몰라 서로. 레시피. 예, 레시피 했죠. 레시피. 그 다음에 집에 왔어요. 뭐 했죠? 자, 셀카를 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라디오를 어떤 친구가 라디오 들으니까 음악 검색을 했습니다. 음악 검색. 기억나세요? 음악 검색을 했고 셀카를 찍었죠? 셀카를 찍고 뽀사시가 이제 표준말은 아니고요. 포토샵이라고 사진을 교정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교정했다는 뜻이에요. 사진 이쁘게 원판을 약간 수정해서 사진을 교정. 그 다음에 블로그. 기억나세요? 블로그라고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죠. 가계부. 가계부 작성하면서 서로 이제 쓴 돈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가계부 정리했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직장인들은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일상적일까요? 아니면은 일상적이지 않을까요? 반응이 너무 없으시죠? 자, 지금 지각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 하는 걸 멈추시고요. 하면서 계속 쫓아갈 겁니다. 저를 봐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어차피 수업도 집중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는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저를 좀 쫓아와 주시면 좋고요. 이것이 아까 본 그 동영상은 상당히 오래전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 진화했어요. 더 많은 기능을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나는 이게 뭔지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앞에 계신 선생님. 나는 이거 안 써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궁금하다. 다른 분도 하나씩. 문서 인쇄를 문서 인쇄를 어떻게 프린터로 하느냐? 프린터로 좋아요. 좋은 질문. 또 가계부. 아, 네, 가계부. 여자분들도 가계부터 궁금하시죠? 사진 교정이라는 게 아, 사진 아까 뿌려진다고 보는 사진을요. 여자들은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원판을 그냥 올리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안 올려요. 예쁘게 화장하는 건가? 사진 화장. 사진 맞아요. 사진 화장. 네, 네.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보고 오셨으니까. 블로그. 블로그. 좋습니다. 블로그. 네. 명함은 다들 앱을 쓰고 있죠, 지금. 이거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이런 거는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명함. 서로 주고받고 하셔야죠, 옆분하고. 찍어서. 찍었어요? 네. 명함 앱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캠카드로 지난번에 수업을 했었는데. 잘 써먹습니다. 네. 보셨죠? 명함 앱으로 좀 찍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는 다 했고, 문서 인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거 오늘은 사실 공지가 뭐가 나갔냐면은 스마트폰의 활용은 매일 합니다. 매번.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대손안의 PC예요. 이것은 사실은 가격도 PC하고 똑같아요. 기능도 PC하고 똑같고. 하지만 접근 방식이 불편하죠. 손으로 터치하고. 이거 컴퓨터는 키보드로 치니까 좀 편하지만.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은 매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있다가 2교시에 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QR코드 스캔하는 거 하고 지난번에 좀 드렸는데 그거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네. 네이버 깔리셨나요? 스마트폰에 네이버. 네이버가 뭔지 모르신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이버를 한번 깔아보십시오. 네이버를 깔아서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검색하기 전에 와이파이를 끊어주세요. 와이파이를 끊고 검색을 하고 와이파이 좀 이따 킬게요. 이 검색하는데 이 데이터 많이 먹지 않으니까. 와이파이를 끄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글씨가 보이시나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작아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글씨를요 몇 개만 치면 또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밑에 자동으로 나와요. 김성식만 있어 나옵니다. 김성식 치면 안 나오고요. 국회의원 김성식이 있어가지고 아니, 동명이인이 또 있더라고요. 예, 안철수 밑에 갔다 물 먹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자, 연결하기. 자, 이렇게 떴나요? 네. 똑같이?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위에 보면은 하얀색 위에 보면 블로그라고 보이죠? 꼭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블로그. 예. 그러면 쭉쭉쭉 내려다 보면은, 내려볼게요? 야, 한참 가야 되겠네요. 2번 눌러보세요, 2번.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2번. 아, 요거 나왔네. 약간 깃발 같은 거 나왔네. AT 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AT 센터. 두 번째 건데, 처음에 말머리가 AT 센터. 하셨어요? 네. 네, 그거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고 페이지 넘어갔죠. 네. 두 번째로 해서. 요거 지금 똑같은 거 보고 계시나요? 예. 네네. 이거 저희 마케팅 기술 협회에서 작년에 그 창업 박람회 에서 저희가 이제 그 무료 컨설팅을 좀 해줬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뒤에 서있기도 하죠?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무료 강의라고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와서 듣기 때문에 뭔가 하나 얻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호응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사도 신이 나서 더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게 제 블로그니까 블로그 이웃 맺기가 안 되신 분은 여기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웃 맺기를 해드릴게요. 와이파이를 왜 껐냐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네이버는요, 정책이 와이파이가 켜있으면 똑같은 IP죠? 그러면 안 좋아요. IP가 똑같은 데서 검색하면 안 돼요.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케팅의 비법인데, 한 회사를 띄우려고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컴퓨터 인터넷 서버가 한 군데서 그 순서 하나 가지고 계속 연결해 들어가면 네이버에서는 정지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이런 얘기죠. 내가 블로그에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마사지 샵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사지 샵 좋아요라고 광고를 내고 또 그 밑에다가 다른 친구 이름으로 여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한 거예요. 아, 이 너네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사기치지 말라고 꼭 내주겠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이 글을 쓴 사람하고 답글 다는 사람은 다른 데서 여기는 지금 교육장이다 보니까 와이파이 써버리게 되면 똑같은 주소에서 집에서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인터넷이 하나인데 여기서 자기네 광고도 하고 또 좋다고 또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소통이에요. 이런 데 나오시면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홍보했을 때 좋다고 칭찬해주는 거는 주위의 사람들이. 아까도 글을 보셨지만 제 글보다 다른 분들이 저를 더 많이 홍보해주고 있죠. 이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것도 이따가 다음 주는 페이스북, 다다음 주에 블로그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스마트폰 한번 주변 기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기초부터 하고 또 심화 과정을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뭘까요? 요거 외장 하드가 아니고요. 외장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은 배터리 뺐다 꼈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국산도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거 회장님 폰인 경우에 옵티머스 G 초창기 모델이 아이폰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배터리가 뺐다 꼈다가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방전이 되잖아요. 방전이 된다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화기에 줄이 달렸어. 근데 이 줄을 자세히 내려다 봤더니 백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조 배터리인데요. 일반 배터리 충전은 3배, 배터리 3개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이 배터리 하나가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을 액정을 2시간 켜놓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죠. 그런데 요거를 넣어놓으면은 그걸 3번 충전할 수 있어요. 3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 필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배터리 방전돼서 이거를 몰라서 아이폰을 버리고
새로운 스마트폰 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데 일반 그 안드로이드 폰 지금 쓰시는 것도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출장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앞에 그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 콘센트가 없으면은 이게 엄청 좋죠. 이동하실 때는 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이어 마이크인데요. 지금 요거는 스마트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컴퓨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전자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통화 오래 하는 게 아주 뜨거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통화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어 마이크, 이어폰하고 마이크가 달려있죠? 이어폰에. 이어폰 플러스 마이크. 그래가지고 통화를, 장기간 통화할 때는 이렇게 하면 열이 좀 들라고, 전자파에 대한 피해도 덜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 스마트 패드도 있죠? 좀 큰 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충전기를 꽂는 건데, USB 저처럼 이렇게 꽂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조그만 거는 1A고요. 충전 용량이. 그리고 지금 그 패드는 2A예요. 좀 충전 용량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 스마트폰 거치대만 있으면 요즘은 이거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하시죠? 그런 분도 계시고 내비게이션 굳이 안 사도 되는 분도 계시고 자, 메모리가 모자란 분은 이제 그 내장 메모리 꽂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장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메모리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에 키시면 가운데 무슨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홈 버튼입니다. 홈. 그 PC에서 지금 보시면 PC에 뭐가 있죠? 바탕화면. PC를 모르시는 분들 그냥 좀 따라해주세요. 바탕화면. 스마트폰에서는요, 홈화면. 자, 여기 PC입니다, PC.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여기는 바탕화면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홈화면이에요, 홈화면. 근데, 처음에 윈도우 나왔을 때 도스 말고 도스 시절에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타자를 쳤잖아요. 명령어를 쳐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윈도우 환경이 생겼을 때 마우스로 했죠. 마우스 위에 글씨 입력하는 데가 없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뭐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컴퓨터에서 뭐가 뜨나요? 길고 네. 앞으로. 그게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그게 옵션 버튼이에요. 옵션 메뉴. 이게 뭐라고요? 옵션. 스마트폰에도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는 옵션 버튼, 하나는 취소 버튼이에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은 대신 손으로 하죠. 터치. 스마트폰에서는 마우스를 손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버튼은 밑에 있죠. 홈 버튼 옆에. LG 거는 오른쪽에 있고요. 삼성 거는 왼쪽에 있습니다. 옵션 버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옵션 버튼을 통해서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밴드 같은데 시끄럽게 새벽에 소리 날 때 있죠.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끌 수가 있어요. 이게 환경 설정인데요. 옵션 버튼을 통해 가지고 옵션 버튼도 있고 그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설정이 이제 그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톱니바퀴. 그 하나 열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요.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카오톡. 그리고서 이제 그 대화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옵션 버튼 누르면은 위에 이제 알림 끄고 키고 이런 게 나와 있고, 아니면 여기 요것도 점대기 3개. 요것도 사실은 그 옛날에는 지금 옵션 버튼이 있는데 요런 기능은 왜 생겼냐면요. 아이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이폰.
아이폰은요, 옵션 버튼이 없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옵션 버튼이 없기 때문에, 요런 거, 점떼기 3개 내지는 톱니바퀴가 나옵니다. 톱니바퀴. 이렇게, 설정.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톱니바퀴. 요런 것이, 아이폰은 옵션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를 찾아가지고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쓰시는 거 안드로이드 폰은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림 끄기를 선택해 주시면은 시끄러운 거. 어떤 분은 이제 밴드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삑삑거리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밴드 탈퇴하신 분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탈퇴하지 마시고요. 알림을 끄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에서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한번 해보세요. 카카오톡. 실제로 이런 기능이 있는지. 그래서 요거 대화방에 들어가시면 여기 알림 꼈다 껐다 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눌러보시면 이 ON이 OF로 바뀝니다. 다시 또 누르면 ON으로 켜지고요. 알림 음이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에 나를 시끄럽게 하거나 게임만 하겠다고 자꾸 연락 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렇게 알림 꺼주시면 돼요. 근데 아예 쫓아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 아예 그냥 나는 게임하기 싫은데 자꾸 연락 오는 사람 아예 쫓아버리고 싶은데 계속 와요. 그런 경우에 알림을 꺼주세요. 자, 스마트폰이 지금 지난번에 애플리케이션 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하실 줄 아시나요? 자, 봐주세요. 지금 아이폰은 여기 쓰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 OS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안드로이드 계열인 이제 기반이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메일 아이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출석부에도 보시면은 지메일 아이디를 입력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홈화면, 가운데 거 누르면 이게 홈화면이죠? 홈화면에서 옵션 버튼을 누른다고 그랬죠, 옵션 버튼.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떴죠, 메뉴가. 여기서 설정, 맨 밑에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계정 및 동기화 이런 게 안 나오면 계정을 보셔도 돼요. 구글. 그러면 지메일이라던가 지메일은 이제 구글이죠. 구글 계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또 더 많이 뭐 페이스북 하신 분은 페이스북 계정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 계정 본인 거 모르시는 분은 이걸로 찾으시는 거예요. 출석부 기록하셨나요? 예.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6. 이름이 어디 가고 이게 뭐가 이상하게 출석부 잘못 치셨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추석부 기록하시는 동안에 잠깐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시고 또 SNS 하시잖아요. SNS의 약자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소셜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이제 페이스가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페이스북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없는 분이 친구 신청을 하면 친구 신청을 수락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얼굴도 없는데 친구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교육을 못 받아고 본인 얼굴 등록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 등록하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얼굴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 좋잖아요. 하얀색 뒤에 뒷배경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얼굴이 등록이 됐을 때 신청하시는 거 여기 보니까 김재천 선생님 여기 좀 2월 28일 출석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24일 출석은 맞고요. 2월 28일 출석은 아니죠?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출석부가 왜 이런 걸 왜 하나 하면요. 지금 요것도 네이버가 아니고 지메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맨 위에 보면 지메일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메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렸죠.
계정 찾는 거. 요거 쓰시는 거예요, 요거. 스마트폰에 있는 거. 끝에가 gmail로 끝나는 거. 네이버 아이디 적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페이스북이 있으시면 페이스북 넣어주시고 없으면은 빈칸 놔두시고요. 하나씩 채워가시면 돼요. 수업 받으시면서 페이스북 블로그 하나씩 채워가시면 되고 여기 또 빈칸에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스마트폰 사용법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그리고 더 그 다음 단계에 또 알고 싶으면 또 적어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는 gmail 아이디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시고요. 자, 요것이 왜 중요하냐? 요거 작성하시는 동안에 그 아까 앱을 설치한다고 할 줄 아셨다고 하니까 구글 드라이브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홈화면 누르시죠? 홈화면. 홈화면 여기 스크린 보세요. 안 되면 뭐 홈화면으로 메뉴 버튼 누르고 플레이 스토어 찾으시는 거죠? 플레이 스토어. 네. 네, 이쪽으로. 거기 굉장히 하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금 돋보기를 누르고 돋보기 말고 마이크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네. 그럼 이렇게 좀 찾잖아요. 보이세요? 화면? 똑같죠? 녹색. 왜 꺼졌지? 튀겨 나갔네요. 제가, 아마 이게 메모리가 살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검색을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스마트폰에서는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셔도 돼요. 스마트폰에서는 본인 비밀번호를 몰라도 된다고요. 왜?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스마트폰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스마트폰 분실하면은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 전까지 잘 쓰다가 분실하는 순간 완전히 황되죠? 오늘 말고, 아무튼 이따가 또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만, 목요일날 또 제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주소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주소로. 지난번에 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세요. 요걸 손으로 누르시고요, 이렇게.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죠. 그때 안 되는 분은 설치하시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 네. 자, 앱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지금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를 손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돋보기를. 그러면 밑에 키보드 자판이 나와요, 돋보기 누르면. 근데 마이크가 나오면 마이크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말로 해도 돼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그러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가 글씨가 나오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 찾아지죠. 그러면은 설치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동의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똑같아요. 한 번만 해보면은 본능적으로 설치 동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설치하시면 됩니다.